안녕하세요. 옆집인데 반찬을 좀 갖고 왔어요. 그녀는 제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73세 박진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지죠.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이불은 차갑기만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틀어놓죠. 하지만 뉴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안에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며칠 전에 사둔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입니다. 이걸로 또 대충 때워야지. 진수는 한숨을 쉬며 계란 하나를 꺼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립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지죠. 그 소리마저도 왠지 쓸쓸하게 들립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진수는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이죠. 씹어 삼키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뿐이라 금방 끝나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또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흘러갑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죠.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자식도 없고 친구도 가끔씩만 연락이 옵니다. 은퇴한 뒤로는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수는 또다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점심에 먹고 남은 밥과 김치가 남아있죠. 오늘도 이걸로 때워야겠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누가 찾아오려나? 택배도 시킨 게 없는데.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온 한미소라고 해요. 미소는 손에 밀폐용기 2개를 들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제가 해봤는데 맛있어요. 진수는 당황스러워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미소는 웃으며 진수의 손에 밀폐용기를 쥐어줍니다. 에이, 이웃끼리 이런 거 나눠 먹어야죠. 받으세요. 진수는 밀폐용기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정성스럽게 조린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이 담겨 있죠.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반찬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천만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미소는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건네고 돌아갑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진수는 문을 닫고
밀폐 용기를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진수는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립니다. 따뜻한 밥에 미소가 준 반찬을 올려놓으니 밥상이 풍성해 보이죠. 진수는 젓가락을 들고 멸치볶음을 한 입 먹습니다. 맛있네. 참 맛있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다. 진수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미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참 좋은 사람이네. 이웃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조금 다르죠. 어제 미소를 만난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진수는 놀라며 문을 엽니다. 미소가 또 웃으며 서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국 끓여봤는데 드실래요? 미소는 보온병에 담긴 따끈한 미역국을 건넵니다. 진수는 어제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혼자 먹기 많으니까요. 많이 드세요. 미소는 손을 흔들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수는 보온병을 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국을 그릇에 따라 마십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죠.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지. 진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먹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소라는 새로운 이웃이 생긴 것이 큰 위안이 되죠. 진수는 미소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소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진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미소는 거의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진수는 그녀의 친절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웠던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진수는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구나. 3개월마다 받는 정기 검진 날짜였죠.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아내가 있을 땐 같이 갔는데 이제 혼자 가야 하나. 병원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움직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여니 미소가 밝은 얼굴로 서 있죠.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진수는 고맙다며 찌개를 받아듭니다. 미소는 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챕니다. 어르신,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려니 좀 그래서요. 진수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곧바로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저 오늘 시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미소는 진수의 손을 꽉 잡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몇 시에 가세요? 10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9시 반에 현관에서 만나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미소는 손을 흔들며 돌아갑니다. 진수는 문을 닫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죠. 정말 좋은 사람이야. 9시 반, 진수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나옵니다. 미소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가시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미소는 진수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걷죠. 천천히 가세요. 시간 충분해요. 버스에 올라타자 미소는 진수를 앉힌 뒤 옆에 섭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는 게 얼마만인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소는 접수부터 챙겨줍니다. 박진수 환자분 접수요. 정형외과 정기 검진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진수의 이름이 불립니다. 박진수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미소는 진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진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을 시작하죠. 무릎 상태가 지난번보다 조금 나빠지셨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미소는 꼼꼼하게 메모를 합니다. 약은 하루에 몇 번 드시면 되나요? 식후 30분,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무릎에 물이 가는 운동은 피하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수는 미소의 세심한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의사도 미소를 보며 미소 짓죠. 따님이 참 효자시네요. 진수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이웃분이에요. 저 자식이 없어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시네요. 진료를 마치고 나와 약국으로 향합니다. 미소는 처방전을 들고 약사에게 건넵니다. 이거 조제 부탁드려요. 약을 받고 나서 미소는 진수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점심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얻어먹을 수가. 진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미소는 진수의 팔을 붙잡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배고파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한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미소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여기요, 삼겹살 백반 2개 주세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쵸? 여기 맛집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미소는 진수의 반찬 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줍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진수는 목이 메입니다. 자식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갑니다. 진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미소가 재빨리 카드를 냅니다. 제가 낼게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나온 거니까요. 미안합니다. 다음엔 제가 꼭. 괜찮아요. 이웃끼리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진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죠. 집 앞에 도착하자 미소가 말합니다. 어르신, 약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저녁 때 와서 확인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큰 도움 받았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진수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날 저녁 미소는 약속대로 저녁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어르신,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요. 에이, 안 되죠. 지금 드세요. 미소는 물을 따라주고 약을 챙겨줍니다. 진수는 약을 먹으며 미소를 바라봅니다.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제 저한테 편하게 부탁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미소는 진수의 손을 꽉 잡으며 웃습니다. 진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완전히 마음을 엽니다. 이제 미소는 진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미소가 돌아간 후 진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진수는 미소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미소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수의 집은 미소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미소는 거의 매일 진수의 집을 방문했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소는 진수의 집을 청소하다가 서랍장을 정리합니다. 어르신, 서랍 좀 정리해도 될까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나도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미소는 서랍을 열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통장 몇 건과 도장이 무심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죠. 미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진수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통장이랑 도장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시면 안 돼요. 아, 그게 어디 보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뒀어요. 미소는 통장을 꺼내 들고 소파로 갑니다. 진수도 따라와 옆에 앉죠.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많던데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글쎄, 가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다 사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미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수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사기꾼들 타깃이거든요. 통장 관리 잘하고 계세요?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은행 일은 다 아내가 했었거든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세요? 진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예금이 한 2억 정도 있고 이 집도 있고요. 미소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 그 정도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이 노릴 만한 금액이에요. 미소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납니다. 진수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진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저도 은행 일 좀 아는데 확인만 해드릴게요. 미소는 진수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마주칩니다. 진수는 미소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엽니다. 그럼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진수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미소에게 건넵니다. 미소는 통장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예금이 여러 군데 나뉘어 있네요. 이것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소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웃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미소는 진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 은행에 같이 가요.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좋겠네요. 두 사람은 은행으로 향합니다. 창구에 앉자 은행 직원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소가 대신 말합니다. 어르신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를 도와드리는데 대리 인출 권한도 추가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대리인 등록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소는 진수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제가 어르신 대신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진수는 서류를 보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간단해요. 제가 어르신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미소는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서류의 세부 내용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진수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습니다. 미소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건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를 시작합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제 대리인분도 인출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소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진수와 함께 은행을 나섭니다. 진수는 안심한 표정입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당신이 관리해 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미소는 진수의 팔을 부축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죠. 진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미소에게 말합니다. 미소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해드려야죠. 미소는 여전히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생각보다 쉽네. 진수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어르신, 저녁에 또 올게요. 저녁 반찬 만들어 가져올게요. 고마워요.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진수는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소는 진수가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뒤 표정이 변합니다.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 드러나죠. 미소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립니다. 2억이라. 나쁘지 않아. 천천히 빼내면 돼.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약속대로 저녁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진수는 반갑게 문을 엽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별 말씀을요. 여기 갈비찜 만들어 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진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죠.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셔야 건강하시죠. 미소는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진수는 모릅니다. 진수는 완전히 미소를 믿게 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소가 돌아간 후 진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늘이 보내준 사람 같아. 진수는 미소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소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 미소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수의 재산은 조금씩 미소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진수의 통장을 맡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미소의 친절에 감사하며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통장에서는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진수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여니 오랜 친구 이철호가 서 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철호, 어떻게 된 일이야? 들어와, 들어와. 진수는 반갑게 철호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 사이죠. 철호는 은퇴 후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철호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응, 괜찮아. 요즘은 옆집에 좋은 사람이 이사 와서 많이 도움받고 있어. 진수는 미소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시작합니다. 한미소라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착해. 매일 반찬도 가져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철호는 관심을 보이며 묻습니다. 그래, 이름이 한미소라고? 응, 40대 여성인데 정말 딸 같아. 나를 잘 챙겨줘.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듭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글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철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진수야,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아. 조심해야 해. 진수는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야, 미소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통장이나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하고 있지? 진수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사실 미소한테 통장 관리를 맡겼어. 나 혼자는 자신이 없어서. 철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통장을 맡겼다고? 응, 보이스피싱 같은 거 걱정돼서. 미소가 도와준다고 해서. 철호는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친구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끔 확인은 해봐. 알겠지? 알았어. 걱정 마.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철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미소라는 여성이 마음에 걸렸죠. 한미소.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며칠 후 철호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40대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담고 있었죠. 철호는 그 여성을 자세히 봅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여성은 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철호는 뒤따라가며 계속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였지?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받을 때 본 사기 사건 자료였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재산 편취 사건 사례 중 하나에서 본 얼굴이죠. 철호는 깜짝 놀라 여성을 다시 봅니다. 설마 그 사람이? 철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재에 보관해둔 자원봉사 교육 자료를 뒤집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의 신문 기사 복사본을 발견하죠. 독거노인 대상 재산 편취, 40대 여성 집행유예. 기사 옆에는 여성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철호는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마트에서 본 그 여성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이야? 철호는 기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미소 가명, 42세, 독거노인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푼 뒤 재산을 빼돌려. 철호의 손이 떨립니다. 기사에는 미소의 수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며 신뢰를 쌓고 통장을 맡아 관리하다가 돈을 인출한다는 내용이죠. 진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진수가 위험해. 철호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나 철호야.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호의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진수는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갈게. 기다려. 철호는 전화를 끊고 기사를 출력합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죠. 출력된 기사를 손에 쥐고 급히 집을 나섭니다. 택시를 타고 진수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동안 철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진수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철호를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급하지? 진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빕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진수는 급히 문을 엽니다. 철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습니다. 들어와, 빨리.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갑니다. 철호는 가방에서 출력한 기사를 꺼냅니다. 진수야, 이거 봐. 철호는 기사를 진수 앞에 펼쳐놓습니다. 진수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미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호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진수야, 이 여자 정가자야. 독거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는 수법으로 여러 번 걸렸어. 그럴 리 없어. 미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 미소의 얼굴이죠. 철호는 진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봐. 수법이 똑같아.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통장을 맞는다. 모두 자신이 겪은 일과 똑같습니다. 아니야. 미소는 나를 진심으로. 진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철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은행 가서 통장 확인해봐. 내 돈 멀쩡한지 확인해야 해. 지금? 응,
지금 당장. 철호는 진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설마 그럴 리가. 두 사람은 급히 은행으로 향합니다. 진수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미소가 정말 날 속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철호가 보여준 기사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 문을 밉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수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철호가 뒤에서 진수의 등을 밀어줍니다. 진수야, 괜찮아. 일단 확인부터 하자.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은 창백합니다. 창구로 다가가자 은행 직원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진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확인합니다. 최근 몇 개월치 내역이 필요하세요? 전부요. 최근 2달간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철호가 옆에서 말합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프린터를 작동시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진수는 출력되는 종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출력된 내역서를 진수에게 건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진수의 눈이 커집니다. 인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매주 한두 차례씩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철호가 옆에서 내역서를 함께 봅니다. 진수야, 잔액이 얼마야? 진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깁니다. 현재 잔액란을 보는 순간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5천만 원. 원래 2억 원이었던 예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2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죠.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철호가 급히 진수를 부축합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 은행 직원도 놀라 물을 가져다 줍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진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눈앞이 아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돈을 뺀 적이 없는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고객님께서 대리 인출 동의서에 서명하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리 인출 동의서? 진수는 멍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진수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미소와 함께 은행에 와서 서명했던 그날. 제가 어르신 대신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미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속은 거구나.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죠. 철호는 진수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합니다. 진수야, 울지 마.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듭니다. 철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당장 신고해야 해. 은행 직원도 거듭니다. 저희도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그래. 신고해야지. 내 돈을 돌려받아야지.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죠. 철호는 진수를 부축해 은행을 나섭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거기서 정리하고 경찰서로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진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택시 안에서 진수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습니다. 철호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진수야, 물 좀 마셔. 진수는 물을 마시며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철호야, 나는 정말 미소를 믿었어. 진심으로 나를 챙겨주는 줄 알았어. 나도 알아.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속이는 거야.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딸처럼 느껴졌어. 진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철호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봅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하지만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통장까지 맡겼잖아. 진수는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철호는 진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돈을 되찾아야 해. 진수는 고개를 들고 철호를 바라봅니다. 정말 되찾을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해보자. 철호는 진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가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 경찰서로 향합니다. 가는 동안 진수는 계속 생각합니다. 미소는 지금 어디 있을까? 도망간 걸까?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호가 대신 말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0대 남성 형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경제범죄 담당 김영수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진수와 철호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김 형사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미소가 이사 온 날부터 반찬을 가져다 준 것, 병원에 동행한 것, 통장을 맡긴 것, 그리고 오늘 확인한 잔해까지. 김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합니다.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김 형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수는 희망을 품고 묻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용의자의 현재 거주지를 아십니까? 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304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립니다. 304호 주소로 출동 준비. 용의자 한미소, 재산 편취 혐의. 진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진수가 믿었던 따뜻함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진수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형사는 진수의 진술을 모두 받은 뒤 일어섭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철호가 진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괜찮겠어? 그 여자 얼굴 보면 힘들 텐데. 괜찮아.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세 사람은 경찰차를 타고 진수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미소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 형사는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304호 앞으로 갑니다. 진수와 철호는 복도 끝에서 지켜봅니다. 김 형사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미소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문을 엽니다. 네, 누구세요? 김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경찰입니다. 한미소 씨 맞으시죠? 미소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재산 편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소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김 형사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임의동행입니다. 미소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진수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미소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미소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철호가 진수를 부축하며 말합니다. 가자, 진수야. 경찰관들은 미소를 경찰차에 태웁니다. 미소는 차 안에서도 계속 항변합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경찰서로 돌아와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미소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낍니다. 김 형사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합니다. 한미소 씨, 박진수 씨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미소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무단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럼 어르신의 동의를 받고 인출한 겁니까? 네, 물론이죠. 제가 어르신 재산을 관리해 드리기로 했어요. 김 형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쳐놓습니다. 그럼 이 돈들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미소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어르신을 위해 썼어요. 생활비, 의료비, 이것저것 필요한 곳에요. 1억 5천만 원을 2달 만에 생활비로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미소는 답변을 피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김 형사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한미소 씨,
당신은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과가 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그때랑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수법이 똑같은데요. 미소는 입을 다뭅니다. 김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인출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좌 추적을 하면 다 나올 겁니다. 미소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이미 다 썼어요. 2달 만에 1억 5천만 원을 다 썼다고요? 네.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김 형사는 한숨을 쉽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면 다 밝혀질 겁니다. 미소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진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철호가 옆에 앉아 말합니다. 진수야, 물 좀 마셔.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철호야, 나는 정말 믿었어. 진심으로. 나도 알아. 정말 안 됐어. 1시간 후 김 형사가 조사실에서 나옵니다. 진수가 급히 일어나 묻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용의자를 일단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다 쓴 것으로 보이고 진수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철호가 급히 부축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진수는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수와 철호는 경찰서를 나섭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거리는 어둡고 쌀쌀합니다. 진수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 철호는 진수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립니다. 복도를 지나다 304호 앞을 지나치게 됩니다. 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을 바라봅니다. 철호가 진수의 팔을 잡습니다. 가자, 진수야. 그냥 지나가. 진수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수는 무너집니다. 집 안 곳곳에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주방에는 미소가 가져다 준 반찬통이 있고 거실 테이블에는 미소가 쓴 메모지가 있습니다. 어르신, 약 꼭 챙겨 드세요. 마이너스 미소. 진수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 거짓이었어. 모든 게 거짓이었어. 철호가 진수를 소파에 앉힙니다. 진수야, 울어. 실컷 울어. 참지 마. 진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낍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죠. 진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철호는 옆에서 진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있어줍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외로움 때문에.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철호는 진수를 꼭 안아줍니다. 며칠 후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박진수 씨, 용의자 한미소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쪽에도 연락을 해놨습니다. 곧 변호사님이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판. 법정에서 미소를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의 박지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어르신.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건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내일 한번 뵙고 상담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진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미소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싸움. 진수는 긴 밤을 힘겹게 버텨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를 만납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하죠. 어르신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칩니다. 어르신 사건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합니다. 다만 전액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 측이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거든요. 증여 계약서요? 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네, 어르신께서 한미소 씨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진수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단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제가 찍은 게 맞지만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 수법입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상대는 어르신을 속여 서류에 도장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인도 필요합니다. 어르신과 한미소 씨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요. 아파트 경비원이 미소가 자주 드나드는 걸 봤을 겁니다. 좋습니다. 은행 직원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합니다. 어르신, 재판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수의 손을 꽉 잡으며 격려합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앞에 서 있는 진수는 긴장한 표정입니다. 철호가 옆에서 진수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진수야,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고마워, 철호야.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진수도 철호와 함께 방청석에 앉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미소가 들어옵니다. 미소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는 고개를 돌립니다. 진수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한미소,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합니다. 네. 검사가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진수 씨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미소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입니다. 여기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일어나 말합니다. 재판장님, 그 계약서는 피해자를 속여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첫 번째 증인이 입장합니다. 진수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은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미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박진수 어르신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거나 어르신을 부축해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질문합니다. 어르신이 피고인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딸처럼 대하셨습니다. 매우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은행 직원이 증인석에 섭니다. 박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 피해자가 대리 인출 동의서에 서명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대부분 설명했고 피해자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이 어르신을 위해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소의 변호사가 반론합니다. 재판장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은 명백합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책임입니다. 박 변호사가 즉시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며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용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진수는 방청석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미소는 계속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박 변호사는 사기라고 반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수가 증인석에 섭니다. 박 변호사가 묻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미소 씨를 믿고 통장 관리를 부탁했을 뿐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미소 씨가 은행 업무 서류라고만 했습니다. 미소의 변호사가 질문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족처럼 여기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가족처럼 여긴 것과 재산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진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철호가 진수를 부축해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미소가 최후 진술을 합니다. 저는 박진수 어르신을 진심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믿고 재산을 맡기신 겁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철호가 진수의 손을 꽉 잡아 진정시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일이 잡힙니다. 2주 후입니다. 진수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기다려야죠. 박 변호사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2주가 지나고 판결일이 다가옵니다. 진수는 다시 법정에 섭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한미소의 사기 의도가 일부 인정됩니다.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증여 계약서의 존재로 인해 전액 반환 명령은 어렵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출 금액 중 5천만 원을 반환하라. 진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을 마칩니다. 진수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1억 5천만 원 중 겨우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된 것이죠. 철호가 진수를 부축합니다. 진수야, 괜찮아? 철호야, 1억이 날아갔어. 진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한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덕분에 일부라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진수는 미소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미소는 법정을 나서며 진수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미소에게 자신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수는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법원 밖으로 나와 철호가 말합니다. 진수야, 일부라도 돌려받은 게 다행이야. 그래, 그나마 다행이지.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사람을 믿었던 자신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진수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냉장고는 텅 비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다 끝난 것 같아. 깊은 무력감이 진수를 짓눌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문 밖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수야, 나 철호야. 문 열어. 진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호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진수야, 걱정돼서 왔어. 제발 문 좀 열어. 진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엽니다. 철호는 진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죠.
진수야,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가, 철호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안 돼. 내가 걱정돼서 못 가. 철호는 진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안 상태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진수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무슨 소용이야. 다 잃었는데. 진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철호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일단 집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살면 안 돼. 철호는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진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1시간 후 집이 조금 정돈됩니다. 철호는 진수 옆에 앉아 말합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친구, 철호야,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돈도 믿음도. 아니야. 아직 내게 남은 게 있어. 진수는 고개를 들어 철호를 바라봅니다. 뭐가 남았는데? 내 친구가 있잖아. 그리고 너 자신이 있어. 철호는 진수의 손을 잡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내가 도와줄게. 철호는 진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단 씻고 밥 먹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긴. 사람들 얼굴 보기 부끄러워. 부끄러울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철호는 진수를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면도하고 샤워해. 나는 밖에 나가서 음식 사올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분 후 진수는 깨끗하게 씻고 나옵니다. 철호가 사온 김밥과 국을 식탁에 차려놓습니다. 자, 먹어.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 진수는 젓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자. 눈물이 흐릅니다. 철호야, 고마워.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마워. 어서 먹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 따뜻합니다. 진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호가 제안합니다. 진수야, 나랑 같이 복지센터 가자. 복지센터? 응, 내가 자원봉사하는 곳. 거기 상담사도 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많아. 진수는 망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당연하지. 오히려 어르신들이 반가워할 거야. 며칠 후 진수는 철호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복지센터구나. 철호가 진수를 안내합니다. 자, 들어가자. 복지센터 안에는 많은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활기찬 분위기가 진수에게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40대 여성 상담사가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 보네요. 네, 제 친구입니다. 박진수 씨예요.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실에 앉아 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미소와의 만남, 배신, 재판까지. 상담사는 진지하게 듣고 공감해 줍니다. 어르신, 겪으신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사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세요.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는 정말 악랄하죠. 저만 당한 게 아니군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진수는 놀랍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천천히 함께 극복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요. 상담사는 진수에게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둑, 서예, 체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진수는 복지센터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바둑을 배우고 서예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수는 많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되찾았죠.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 상담사가 진수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부탁이신가요? 다음 주에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이 있는데 어르신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네, 어르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강연 날이 다가옵니다. 진수는 긴장되지만 준비한 원고를 들고 강연장으로 향합니다. 강연장에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외로움, 미소와의 만남, 배신, 그리고 법정 싸움까지.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부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외로워서 누군가의 친절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진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외로워서 누군가의 친절에 의지하고 싶으시다면 공공기관을 찾으세요. 복지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도움을 받을 곳은 많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통장이나 재산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요. 그리고 외로우시면 이런 곳에 나오세요. 여기에는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어르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진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진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비로소 이 일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철호가 진수를 맞이합니다. 진수야,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철호야.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철호야, 처음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돈은 많이 잃었지만 새로운 걸 얻었어. 진짜 친구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철호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 이겨냈어, 친구. 아직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수는 복지센터 건물을 바라봅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천천히 한 걸음씩. 진수는 벤치에서 일어섭니다. 철호야, 가자. 오늘 바둑두기로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수의 발걸음은 이제 가볍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진수는 다시 일어섰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칩니다. 진수는 바둑판 앞에 앉아 바둑알을 짚습니다. 상대편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럴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진수는 웃으며 바둑알을 놓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수는 바둑을 두며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진수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복지센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진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소였죠. 진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